오늘 첫 뉴스는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광장을 향해 선동에 나선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소식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국민께 깊게 사과드린다는 문장이 담겼는데 그뿐이었습니다. 판결의 맥락을 왜곡했습니다.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내란은 음해고 싸움은 끝이 아니며 뭉치자고 썼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윤 어게인의 결집을 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배포한 입장문입니다. 1090자의 입장문은 비상계엄의 정당화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내란몰이는 음해라는 겁니다. 전날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한 데에 대해 하루 만에 음해라고 주장하며 불복한 겁니다. 또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판결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선 유리하게 해석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어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계엄 실패에 대한 사과로 익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깊게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며 지지자들 향해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향후 재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다고도 했는데 항소 포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라도 쇄신하라는 요구를 뿌리쳤습니다. 도리어 윤석열 피고인과 판박이 논리를 담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고 1심일 뿐이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옹호했습니다. 판결문 곳곳에 허점이 있다면서도 판결문 속에서 유리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게 다수 헌법학자의 주장이라는 사실과 다른 얘기까지 덧붙이며 북헌 논란 목적 내란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충분치 않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의 유죄 선고가 법리적 판단보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늘어놓은 겁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주장했는데 그러면서도 판결에서 유리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해서 움츠러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전윤을 통해 외연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빗발쳤던 상황. 하지만 장 대표가 선택한 건 윤석열 무죄를 믿는 강성 지지층이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코스피가 다시 파죽지세입니다. 5,800을 넘어섰고 이제 6,000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였다면 이젠 조선 방산 원전, 이른바 조방원이라는 지원군까지 생겼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2.31% 오른 5,80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 사상 처음으로 5,700선을 넘기더니 오후 들어 5,800선까지 두 고점을 연이어 돌파했습니다. 어제 처음 5,600선을 넘겼는데 연휴 뒤 이틀 연속 급등한 겁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 거품 우려 속에 하락 마감했지만 코스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규모급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주요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7% 가까이 오른 95만 5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방원으로 불리는 조선, 방산, 원전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청사진 공개,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주나 캐나다 이런 쪽에서의 군사비 지출 증가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미이란 이슈가 불거지면서 방산 업종들이 또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등 테마 중심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감에 증권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증권가에서는 목표치를 높게는 7,900선까지도 올려잡았습니다. 기업이익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 실적에 발맞춰 목표 지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선 변동성이 커지면서 4,000대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긴 했지만 연이틀 급등세에 쑥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이번엔 뉴스룸 단독 보도입니다. 약물 음료를 마시게 3명의 남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모텔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인 피의자 김모 씨, 3건 중 1건은 경찰 출석이 연기된 사이 저지른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환 날을 사흘 앞두고 경찰의 요청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때까지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1명을 더 살해했던 겁니다. 김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차 범행 당시 첫 번째 피해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을 2차례 조사한 뒤 김 씨에게 지난 2일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했고 김 씨는 일주일 뒤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2차 범행으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이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 씨에게 출석을 늦추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출석이 미뤄진 사이 3번째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당초 출석하기로 했던 9일 하루 전날 3번째 피해 남성을 만났고 범행 당일엔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약물을 숙취 해소제라며 마시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앞선 사건들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김 씨는 3차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0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서아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